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이후에 부동산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폭락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상적인 하락을 가져오지 못하고 크게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하락의 시작이 대통령이 바뀌는 2022년이 확률이 높으며 2에서 5년 하락할 경우에 2026년에는 엄청난 추락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추락의 요인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2022년 부동산 퍼펙트 스톰 대폭락 난리 난다.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 서서히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웃었던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하고, 그동안에 슬픔에 잠겼던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기회의 시작이 올 겁니다. 아파트 대폭락 예상 시세 도대체 얼마나 빠지길래 그러느냐, 상당히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고가 아파트, 서울이 됐든 지방광역시가 됐든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한 12억 정도를 얘기하죠. 자, 중가 아파트라면 한 8억, 저가 아파트라면 5억. 물론 지방 광역시는 5억도 뭐 저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 이제 고가 아파트 평균 12억인데 이게 2013년에 주로 4억짜리가 12억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거의 이 코스예요. 서울은. 자, 그다음에 중가 평균 이게 3억이 8억이 된 거예요. 1억 차이밖에 안 난 게 확 벌어지죠. 자, 그러면 저가 아파트 2억이 5억이 된 거예요. 자, 뭐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2억이 뭐 9억 10억까지도 갔죠. 자, 보시면 이제 그럼 얘가 퍼펙트 스톰에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빠지느냐. 2026년에 6억, 거의 이제 반토막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뻥 터졌죠. 12억이 6억. 21년에 8억이었던 것은 26년에 4억, 거의 반토막이네요. 자, 그 다음에 21년에 5억은 26년에 3억. 즉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 항상 이걸 신경을 써야 돼요. 얼마가 빠질지는 봐야겠지만 이게 그냥 제가 숫자를 적은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뛴 아파트들 기준으로 해서 평균 시세를 뽑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많이 빠지느냐, 이게 빠지는 것만 보자고요.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먼저 이제 강남 쪽은 누가 많이 빠지느냐. 강남, 서울, 당연히 비싼 아파트. 즉 서울은 가격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많이 올랐고 비싸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하락장 때까지가 안 좋지. 보세요. 강남 3구 다 몰려있죠. 한강변 라인, 뭐 마용성광,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 3구 포함한 이 한강 라인, 도심권, 중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용성관 이 일대들, 그 다음에 재건축 기대감, 재개발 추진, 주로 이제 속도가 빠른 뉴타운 또는 재건축, 많이 가격이 뛴 곳들, 이곳이 많이 빠져요. 왜냐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갭 차이가 크거든요. 헌 것들이 많아서. 예를 들자면 강남권은 당연하고 목동, 여의도, 노원, 뭐 서울, 뉴타운 이런 곳들은 엄청나게 폭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 2기 신도시. 그러면 수도권은 어디가 많이 빠지느냐?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신도시입니다. 새 것도 많이 빠집니다. 왜? 거품이 너무 심해요. 자, 1기 헌아파트하고 2기 새 아파트는 속칭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10억짜리라도 서울은 좀 덜 빠져요. 근데 경기도는 엄청 빠져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니까 어떤 희소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또 거래량도 없어요. 그렇게 빠지는데도. 아무튼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신도시만 빠지겠어요? 위성도시의 비싼 아파트들은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면 자, 과천, 광명 같은 좀 부자 동네, 분당, 평촌 같은 신도시, 광교, 유래 같은 2기 신도시, 그다음 광역시 지방 고가 아파트들, 뭐 부산 해수동이라든가 또는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뭐 광역시 그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들은요 많이 떨어집니다. 기타 뭐 세종시라든가 천안 이런 데도 군소도시도 많이 뛰었죠. 위험합니다. 자, 퍼펙트 스톰. 무엇이 도대체 퍼펙트 스톰이냐, 어떤 것들이 휘몰아치느냐. 집값 세계 2위. 우리나라 지금 도심 집값이, 서울 집값이 세계 2위라고 나왔죠. 가계부채
증가율도 2위, 실제로도 2위. 주요 국가 중에서. 금리 인상.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2배에서 5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 뛰면 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도 안 뛰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주택 매물이 터집니다. 자, 왜냐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이 800만 채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법인 다 포함해서. 국내외 경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이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거품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금융위기 위험성도 있고, 인구가 급감,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인구, 실제 인구, 1인 가구만 늘어나지 다른 인구들은 크게 줄어들죠. 저출산, 고령화, 사이클 하락, 사이클상으로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대략 2022년 하반기부터 봅니다. 자, 거래량 급감. 지금 거래량이 집값은 신고가를 찍어도 거래가 안 돼요. 특히 비싼 아파트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한번 내놔보세요. 안 팔려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자, 200만 공급. 아까 800만 다주택 매물만이 아니라 새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무려 40군데나 된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40군데 돼요.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순서. 그러면 어떻게 빠지느냐? 지금 빠지는 것은 뭐 크게 지금은 상승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하향세만 보일 뿐이지 빠졌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래가 안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 입지별로 이 순서로 빠져요.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도 신도시가 먼저 빠지죠.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유형별로 누가 먼저 제일 빠지느냐? 재건축부터 빠져요. 재건축 뉴타운.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들, 이제 일반 아파트,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 좀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뛰었던 좀 상대적으로 싼 것들. 그리고 제일 늦게 빠지는 게 나홀로 아파트예요. 또는 아파트가 아닌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빠진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하락장이 얼마나 빠졌길래 도대체 그 퍼펙트 스톰, 대폭락을 운운하느냐? 수치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주로 이제 하락이 이렇게 많이 됐죠. 그러다가 13년 바닥치고 14년부터 올라간 거 보이죠? 18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21년까지 뛰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시 걸 한번 빠진 걸 봤어요. 자, 이때 여기 대략 한 뭐 2008년, 8년부터 쭉 8년부터 이렇게 쭉 이 기간에 빠졌던 서울. 자,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4구, 강동구까지 할게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제일 많이 빠진 게 강남, 송파, 서초입니다. 그 다음 많이 빠진 게 한강라인 보세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지약 다 망했죠, 솔직히. 여기 한강라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구, 도심권. 즉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이 순으로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좀 덜 빠졌는데 오히려 오른 곳도 있는데 이번에는요 달라요. 왜냐하면 외곽도 거품이 아주 심해요. 소형도 심해요. 이제는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제 잡아도 될 아파트, 잡지 말아야 할 아파트. 지금은 잡지 말아야 할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7년 시세를 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거래량이랑 시세랑.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3년부터 쭉 봤더니 21년 때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매물은 길게 포진돼 있어도 별로 안 뛰었다. 뭐 20%, 30%, 즉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건 잡아도 돼요. 물론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안 되고 최소 300세대 아니면 500세대 이상. 얘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건 15년 얘기고 올라서 떨어졌다 하면서 최근에 올라오긴 했어요.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매물대도 위에 있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1.4억, 3.3억인데 지금 얘가 지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올라왔네요. 이런 건 잡아도 돼요. 2억에서 3억. 여기 위에는 대충 이것도 역시 한 뭐 2억에서 한 3.5억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건 뭐 50% 이내로 뛴 것들은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 보세요. 그 3억에서 놀던 것이 지금 얼마예요? 거의 뭐 한 15억. 특히 지방 아파트가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건 잡았다는 망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거 9억도 아닙니다. 한 6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16억이 6억, 10억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3, 4억에서 올라가가지고 거의 8.5억 찍었네요. 매물도 거기에 포진됐고. 그럼 이런 것들 떨어지면 중간을 딱 보면 4억,
8.5억 하니까 거의 한 5억, 6억, 약 한 60% 정도 추락. 올라간 거에 60%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몇 퍼센트요? 상승폭의 60%.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은 어디가 많냐? 2013년이 바닥이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부동산, 피해야 할 부동산과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피해야 할 부동산하고 제가 피해야 할 사람을 딱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뭐 무료 특강이네, 무료 상담이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료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뛰어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피해야 할 부동산. 자, 1위는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래도 안 좋은 10위부터 지방 아파트가 안 좋아요. 지방 아파트. 왜 지방 아파트가 안 좋냐면, 특히 고가 아파트, 싼 거 말고 비싼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뭐 15억, 20억 하는 것들. 이게 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위, 비싼 아파트. 비싼 것들 좋을 리가 없죠. 많이 빠지는데. 자, 그 다음에 8위,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요즘 많이 뛰었죠. 걔 나중에는 반토막 나면서도 거래도 안 될 거예요. 얘들은 더 안 좋아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오피스텔. 오피스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얘들 안 좋습니다. 이게 7위예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얘나 뭐 오피스텔이나 똑같아요. 6위. 그다음 5위는 누구냐?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막연한 노후 빌라. 요즘 빌라 해가지고 막 전문가들 추천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뭐 15년까지 끌고 가서 나중에 재개발되고 다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고, 나는 15년 뭐 참을 수 있다면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하락장이 먼저 한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히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 못 잡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신축 빌라예요. 4위. 왜? 얘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아파트 값이 워낙 뛰니까 얘들도 따라 뛰는데, 자, 어찌됐거나 안 좋아요.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3위. 테마상가.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요. 장사하는 시대 끝났어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오히려 차라리 자기 주택으로 연금보험을 받을 생각을 하세요. 괜히 그 월세 그런 거 탐내지 마세요. 이제는 신도시가 넘쳐나서 단언컨대 몇 군데 제외하고는 장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상가 관련하는 것들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꼬마 빌딩은 단순한 상가가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입지할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2위 지역택조합 아파트. 이거 절대 하지 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제가 2위에다 올려놨겠어요. 1위 기획부동산의 토지. 땅 그러는데 자기가 자산이 별로 없다면 땅 하지 마세요. 땅은 세금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팔리지도 않아요, 땅은. 자, 그래서 1위가 제일 안 좋은 게 기획부동산의 토지. 그 다음에 피할 사람들. 자, 1위. 10위부터 볼게요. 지방 아파트를 막 권하는 사람. 비싼 아파트를 권유하는 사람. 자, 부추기면서 매매를 권유하는 중개인들. 자, 유튜브 비아파트 파는 사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주로 상대하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무료 특강 비아파트 파는 사람. 이게 뭐 특강이라든가 TV에서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는 사람들 있죠. 아파트 아닌 것들. 또는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미분양 부동산. 아직도 입주했는데도 미분양인 건 막 추천하는 사람. 하락장에는 괜찮아요, 미분양도. 근데 지금은 꼭지인데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그 다음에 4위. 점점 안 좋습니다. 4위. TV 출연해가지고 비아파트 파는 사람. 자, 3위. 친인척, 지인이 아파트를 막 권유해요. 특히 친인척하고 엮이지 마세요. 아는 지인하고도 엮이지 마세요. 친인척이 아니라도. 친구가 여러분들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위. 2위는 누구냐? 불법 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 불법적으로 하면은 돈 날릴 염려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1위. 자, 이 9가지를 계속 권하는 사람. 아셨죠? 물론 100%는 없어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단기 및 장기 안정대책. 자, 부동산 안정대책. 정부가, 내가 만약에 정책 담당자라면 이렇게 하면 집값 잡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집값이 뛰냐면 단기적인 플랜은 다 사라졌어요. 단기적인 정책이 없어. 아예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다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다음 정권한테 밀어놓은 것 같아.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월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부동산 지금 아무 정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가 찍고 난리인데. 자, 어찌됐거나 부동산 안정대책, 단기 효과.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뛰는 걸 막아줘야 돼요. 맞잖아요, 제 말이. 5년, 6년도 중요하지만 당장이 중요해요. 그러면 단기 효과를 보려면
지금부터 2년 안에 집값 바로 떨어뜨리려면 이거 해야 돼요. 투기 대책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말만 투기 대책에서 25번 대책이 나왔지 제대로 된 투기 대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갭 투자 잡아야 돼요. 다주택자들 세금 양도세는 좀 완화하고 보유세 세게 때려서 매물 토해내게끔 해야 하고,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더 못 잡게 해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아예 그냥 도 단위로 때려버려 가지고요 전세 끼고 못 잡게끔 만들어야 돼요.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매물을 확대시켜요. 이게 투기 대책을 하면 매물이 나와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 이런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역사적 기록으로 거의 8월 달도 3,000건대 거래됐는데 역사적 지금 최저예요, 사실상. 그럼에도 집값이 뛴다? 이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묶어놔서 그래요. 단기 대책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그 와중에도 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하향세를 약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하락까지는 아니잖아요. 멀었어요. 바로 이걸 지금 포기한 거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만 뭐 어차피 이거 하든 안 하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중장기 효과 2에서 5년. 그러면 이제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거 하는 거죠. 신규 공급 확대 지금 하고 있는 거, 신도시 택지주구. 이것도 엄청난 파장을 주겠죠. 특히 분양한 것들이 입주하거나 입주하면서 분양을 막 하거나 이러면 집값이 곤두박질합니다. 기존의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결론적으로 공급이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보면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런 매물 폭탄, 800만 채의 매물 폭탄, 그 다음에 200만의 이 분양 폭탄, 그래서 집값 폭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주택수별, 나는 주택수가 1주택이고 나는 2주택이고 난 다주택인데 어떻게 하느냐? 무주택. 청약으로 올인하세요. 뭐 나쁜 전략 아닙니다. 가점 낮으면 어때? 결국은 2기 신도시가 30-40%가 미분양 났었어요.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약 30군데가. 진짜 많죠. 2기 신도시 택지지구. 2008년부터 분양하기 시작해서 거의 19년, 20년까지 그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럼 3기 신도시, 앞으로 할 3기 신도시도 거의 한 5, 6년, 7년에 걸쳐서 분양할 것 같은데, 그것도 40군데나 돼요. 그것도 30에서 40%는 미분양 나지 않을까요? 지금이 나오니까 뭐 경쟁률이 엄청 세지? 집값 떨어지면 다 미분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청약으로 올인하는 전략. 가점이 낮아도 릴레이식 청약하고 추첨제 넣고 3기 신도시 2, 3년 후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는 분양권, 미분양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락하니까. 자, 전매 제한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약 올인하는 전략만 하면 안 되고 자본금에 맞게 매입도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이면 판단하세요. 자, 고가 아파트, 영끌 거주와 갭 투자는 이거 하지 마시고 좀 2년 후에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싼 것들은 지금부터 판단해도 상관없고. 자, 이제 1주택자다 내가. 그러면 계속 보유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세요. 황금성 있는 아파트 한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도 돼요. 하락하면 좀 어때요? 1주택자인데. 물론 나는 더 큰 수확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당장 오늘 팔면 안 되고 황금성을 따져보면서 좀 고가에 던질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섣불리 던졌다가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보유해도 상관없다. 갈아타기. 근데 이런 것들은 갈아타세요. 황금성이 없는 부동산, 즉 아파트가 아니거나 아파트 아닌 것들 많잖아요. 또는 비아파트거나 아니 또는 나홀로 아파트거나 아파트인데 뭐 200세대 미만 이런 것들. 입지가 너무 안 좋거나. 자, 이런 것들은 미리 갈아탄 다음에 폭락장에 그때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여건을 만드는 거야. 괜히 안 좋은 걸 갖고 있으면 하락장이 안 팔려서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거나 아예 팔아버리고 끝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다주택자들은 계속 보유할 여건, 임대주 사업 혜택이 있으면 한번 보유해야죠. 양도세 혜택이 있는 사람들 상황 보고 고점에 팔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차익이 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해야 돼요. 5억 올랐는데 4억 세금 내는데 그 팔면 미친 거죠. 자, 근데 부분적으로 매도해야 할 거 여기 잘 보세요. 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내가 1억 미만이고 뭐 세금도 그렇게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던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하락장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5억 올라가지고 5억 차익이 생겼어도 10억짜리가 5억 올라가고 5억 차익이다. 그럼 얘 3, 4억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5억이 날라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2에서 5년 후에 하락장 대기자와 지금 매수자를 구분해 드릴게요. 2에서 5년 대기자, 유주택 투자자는 좀 대기하세요. 집 있는데 왜 자꾸 욕심 부려요? 지금 다주택 만들면 좋지도 않잖아요. 1억 미만 뭐 여러 개 매입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양도세 냅니다. 1억 미만은 조정지역.
자, 고가 아파트 보유한 사람, 비싼 아파트 보유한 사람, 그리고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뭘 싼 아파트를 타면 됩니까? 아파트 좋은 곳을 보유한 사람도 대기하세요. 대출, 소득, 부담 있는 매수. 부담이 생긴 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 10억, 경기도 7억, 지방 5억 이상 대부분이 해당되네요. 자, 현금 없이 대출, 고가 갭투자. 자, 현금 거의 없이 대출 받거나 갭투자. 부동산 멘탈이 좋은 사람들. 자, 그리고 낱말 믿고 매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제 2021년 매수자. 그럼 지금 매수할 사람들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최근 아파트 매도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매도했으니까. 아파트 아니거나 나쁜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갈아탈 수 있다 이거죠. 대출, 소득 부담이 없어. 뭐 좀 몰랐으면 어때요? 1주택은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 10억, 경기 7억, 지방 5억 이하. 아까는 이상이었는데. 자, 이번에 현금이 넉넉한 사람. 부동산으로 건강을 해칠 것 같다. 난 안 잡으면. 잡으세요. 하락 무시하고 10년 장기 그냥 보유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뛰잖아요. 다만 안 뛸 곳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는 조심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나의 부동산 수준이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연도별 집값 흐름을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수도권 먼저 서울 보세요. 먼저 뛰었어요. 여기 서울.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겨우 이렇게 올라갔죠. 빨간색 보니까. 그리고 경기 인천은 비슷해. 이 파란색과 회색 보세요. 거의 언제부터 뛰었냐면 여기 보니까 거의 19년부터 뛰었네요. 그쵸? 진짜 안 뛰었네요. 19년 써있잖아요. 1월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1년 현재 여기야. 무섭게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하고 지방도, 광역시하고 지방이 수도권하고는 좀 달라요. 거의 19년까지 다 빠진 건 맞아요. 여기 보세요. 19년. 근데 20년 들어와서 먼저 광역시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지방은 20년 후반기나 21년부터 지방 중소도시가 뛴 거야. 광역시 먼저 뛰고 지방 중소도시. 결국은 나중에 추락하겠죠. 여기도 나중에 추락하고. 자, 이제 수도권 30, 40%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주택 구매 여력, 거주주택도 힘들게 됐고요. 지역의 어떤 중위가격은 더 비싼 거잖아요. 평균 가격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LTV, DTI도 힘들고. 인천, 경기도는 그나마 주택 구매 여력, 거주할 것은 뭐 자기 돈에 맞게끔 뭐 잡으면 못 잡겠어요. 빌라 같은 거 잡을 수 있지. 오피스텔이나. 그렇지만 평균 중위가격은 못 잡습니다. 그렇죠? 인천은 그나마 아직도 좀 싸니까 잡을 수도 있네요. 자, LTV, DTI 여력, 경기도 LTV는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DTI로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서울은 실질적으로 잡을 만한 매수 여력자가 거의 없고 인천, 경기는 이제 반반 있다.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고점이 여기였어요, 서울. 근데 지금 여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가서 못 잡는 거죠. 경기도는 예전 고점보다는 좀 덜 올라왔어요. 집값이 덜 뛰었다는 게 아니라 또 월급도 올랐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뛰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마귀의 손처럼 이제 이 돈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네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장기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을 해야 하며 부동산을 꼭 팔고자 하는 분들은 보유 부동산의 황금성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1년여간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1주택자 아파트 보유자는 굳이 매도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감사합니다.